알겠습니다. 정말 완연한 봄 날씨로 시작된 기분 좋은 월요일입니다. 하지만 날이 너무 이렇게 좋아도 부작용이 있죠. 아마 춘곤증이라는 녀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 아마 이 시간쯤 자신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게 된다는 분이라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도 좋고요. 또 오후에 여유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책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의 책갈피 오늘도 안정환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책이죠? 자, 이번에는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이 한 주간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랬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인간은 필요 없다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의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필요 없다. 예. 네, 정말 무서운 대목인데 음. 어떤 내용인가요, 이 책은? 자, 이 책은요, 네. 인공지능이 만들어 나갈 미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음, 그리고 인공지능이 만들어갈 세상을 준비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인공지능이 만들어갈 미래라 어떤 식의 미래가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자, 이게 현재만 일어난 게 아니라 네. 과거에도 일어났었어요. 음, 과거 산업혁명으로 당시 존재했던 일자리의 90%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 이 책이 생각하는 미래입니다. 네. 그때 당시 그런 식으로 사라진 일자리들이 한 50년 뒤에 몇백 배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음, 그 사이에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었죠. 만약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바뀌게 될 미래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다면 과거의 혼란과는 비교되지 안 되는 모든 일자리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미래가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잖아도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에 지배당하는 것 아니냐 하는 염려를 갖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은데 정말 인간은 필요 없다라니까 예 정말 무시무시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말로는 이해는 가지만 일단 피부에는 와 닿지가 않는데 쉽게 좀 설명을 더 해주신다면요. 제가 이거 서점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서점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만약에 서점의 운영을 인공지능과 로봇에게 맡긴다면 음, 모든 책의 입고와 판매, 반품, 정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처리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저는 사람을 전혀 고용하지 않고도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짧은 생각일 뿐이고 긴 안목으로 본다면 다른 모든 분야에도 이런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실업자가 되고 결국 음, 책을 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지면서 저도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즉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입니다. 이 소비자가 사라짐으로써 자본주의 사회 전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음, 미래가 예상된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예. 이해가 네. 빨리 가게 되는데 예. 자 그렇다면 결국은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뭐 이런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네.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음, 돈이 아주 많은 극소수 자본가들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산업혁명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진 자리에 극소수의 자본가들이 정치인들과 결탁을 해서 대중을 힘들게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에도 로봇과 인간지능이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라도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꼭 준비를 음. 해야 된다는 게 이 책의 주장이죠. 자 그렇다면 준비를 네,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잘하는 걸까요? 자, 우선 인간을 반드시 고용해야만 한다는 법적인 시스템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네. 진보하는 기계의 기술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음, 그러나 인간이 실수를 하듯이 기계 역시 에러가 있습니다. 기계는 인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게 돼 있어서 사소한 에러 한 가지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현재 초단타 매매라고 그래가지고 프로그램 매물 형태로 떨어지면 팔고 올라가면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음,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근데 이 프로그램들이 1초에도 수만 건을 갖다가 거래를 합니다. 음,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월가에서 실제로 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에러가 났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고쳤느냐. 네. 5초 동안 플러그를 뺐다 꽂았어요. 음, 그랬더니 원래대로 돌아간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기계도 사람이 실수를 하듯이 음. 기계는 에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에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고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음,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백업을 할 수 있도록 고용을 하도록 고용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음, 혹시라도 기계적 재앙을 준비하는 동시에 인간의 직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인위적인 형태의 고용보다는 직업 대출자 형태를 통해서 자유롭게 변화하는 직업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직업 대출제요? 예, 처음 들어보시죠? 네, 굉장히 좀 생경한데 이 어떤 건지. 이 일종의 영모기준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네. 현대 교육제도는 전부 산업화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초, 중, 고, 대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문가로서 어떤 진출을 하잖아요. 네. 근데 현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 직업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잠깐 직업 교육을 받고 또 투입하는 형식으로 바꾸면 쉽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직업을 어떻게 고용을 보장하느냐? 이 사람이 직업 대출제는 직업을 가지면 동시에 현금을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마치 음. 모기지론처럼 집을 대출하면 평생 갚아가는 방식이죠. 만약에 직업이 바뀌잖아요. 그럼 네. 국가나 은행에서 이 사람이 직업 교육을 다시 해가지고 그 음. 사람의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교육의 방식과 직업의 방식이 아예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럼 평생 직업은 없어질 수도 있겠나요? 아니죠. 평생 직업은 이제 계속 그 돈을 갚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아. 이제 나이가 얼마 이상 돼가지고 이제 갚게 돼서 나는 그만하겠다 음. 그러면 은퇴가 되는 거고 아니면 그 돈을 계속 갚아가는 형태로 직업을 계속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잠깐 책 내용과는 별개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얼마 전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벌인 알파고가 정확히 어떤 시스템이고요. 또 왜 그것이 그 정도로 또 이슈가 됐는지도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그 이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알파고 이게 일본어로 바둑이 고인데요. 네. 서양에 가장 먼저 소개한 곳이 일본이라서 영어로 바둑을 고라고 합니다. 음. 알파는 최고라는 뜻으로 알파독이라고 하면 우두머리 수컷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알파고라고 하면 최고의 바둑고수라는 뜻으로 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알파고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알파고가 컴퓨터가 아니고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알파고가 벽돌 깨기 게임 한 거 보셨나요? 아니요. 벽돌 깨기 게임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네. 아무 설명도 안 했대요. 근데 한 아. 3시간 지나고 거의 최고 수급까지 걔가 연습을 하더라고요. 음. 그 예전에 체스 챔피언이 이긴 그 딥블루 같은 경우에 네. 이게 1997년도에 그 다음서부터는 누구도 컴퓨터를 이긴 적이 없대요. 그 체스를. 근데 슈퍼컴퓨터였는데 그 슈퍼컴퓨터의 수준이 지금에 쓰는 스마트폰 수준도 안 됐었어요. 아.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이 알파고가 우리의 스마트폰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된다는 거죠. 모든 것에 사용되면서 그 다음에 바둑뿐만 아니라 의료진단, 전쟁 시뮬레이션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데이터를 검색해서 순식간에 예측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건가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정말 상상이 안 가네요. 그죠? 이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런 미래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안전한 직업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아나운서가 하나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예.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인류가 네. 이러한 일을 처음 겪었던 게 아니에요. 음. 고대 로마에도 그 대량의 노예가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소작농들이 파산을 하고 일자리가 없어졌죠. 네. 마찬가지로 산업혁명 때도 다 없어졌지만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정치가, 네. 철학가, 연예인, 언론인, 상담가, 운동인 등등. 음.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없어진다고 보면 되는 게 물자를 생산하고 관리하고 판매하고 예측하는 일들은 다 기계가 예측하게 됩니다. 대신에 기계가 할 수 없는 일들, 인간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정의와 평등, 윤리적인 기준으로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앞으로는 아나운서도 직업이 없어지지 않을까. 목소리만 컴퓨터가, 녹음해서 네, 자동으로. 예. 아주 인터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아나운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언론인은 앞으로 그 없어지지 않을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안정환 작가께서는 이 책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하나요? 제가 쓴 아피엔스라는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이 책에 보면 인류가 크게 3가지 변곡점으로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음. 인지혁명, 농업혁명, 산업혁명이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혁명이라는 게 또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삶 자체를 준비하지 않으면 큰 문제에 돌변하게 될 것이다. 빠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어떤 분들이 좀 읽어보면 좋을까요? 하도 뉴스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게요. 막 불안한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런데 음. 막연하게 불안하신 분들한테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왜 도대체 알파고가 이렇게 중요한지 막 사방에서 떠들어대는지,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아나운서를 누가 대체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감이 계신 분들이 꼭 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책 잘 소개받았고요. 다음 주에는 자, 다음 주에는 2016년 원주 한 도시 한 책 읽기 선정도서입니다. 네. 소리질러 운동장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6년에 우리 원주 시민이면 또 누구나 읽어야 될 서적이 아닐까 싶어요. 소리질러 운동장 다음 주